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신체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신체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곧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에 근육이 생겼다. 등. 다리가 아파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뭉치다. 바닥에서 잤더니 어깨 근육이 뭉쳐서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요. 발목.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발바닥.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아서 발바닥을 다쳤어요. 삐다. 동생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었다. 손목. 손목에 시계와 팔찌를 찼어요. 엉덩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아파요. 자세. 농구를 할 때는 공을 던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치다. 마라톤을 할 때 처음부터 빨리 뛰면 금방 지쳐서 오래 달릴 수 없어요. 팔꿈치. 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무릎과 팔꿈치에 보호대를 하세요. 허벅지.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 허벅지를 마사지했어요. 이번에는 동작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굽히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단계. 태권도는 배우는 단계에 따라 허리띠의 색깔이 다르다. 돌리다. 손목과 발목을 돌리면서 준비 운동을 했다. 동작. 춤을 완벽하게 추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여러 번 연습했다. 벌리다. 내 동생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 본격적. 탁구를 취미로 쳤었는데 경기에 나가고 싶어져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해요. 뻗다. 높은 곳에 올려놓은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쭉 뻗었다. 스트레칭. 축구 선수가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엎드려 눕다.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펴다. 손가락을 접었다가 펴보세요. 근력 운동. 근육이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법은 을걸입니다.
첫 번째 문법 을걸은 미루어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리사는 수업 중이라서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못할걸? 이 문장은 리사가 수업 중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걸을 이용해 못하다를 못할 걸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을걸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인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 형태인 경우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걸 또는 이가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법 을걸은 어떤 일에 대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과를 많이 사놓을 걸. 이 문장은 과거에 사과를 많이 사지 않은 것에 대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걸을 이용해 놓다를 놓을 걸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을걸은 동사의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인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을걸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피곤할 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피로가 풀릴걸? 이 문장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로가 풀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걸을 이용해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 풀리다의 어간 끝 음절인 리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법은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풀리다의 어간 풀리와 니을걸을 결합해 풀릴걸이 됩니다. 어제 간 식당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정말? 나도 약속을 미루고 너를 따라갈 걸. 이 대화는 과거에 약속을 미루고 같이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을걸을 이용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 따라가다의 어간 끝 음절인 다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법은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을걸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의 어간 따라가와 니을걸을 결합해 따라갈 걸이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던대입니다. 문법 던대는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반응을 기대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야. 이 문장은 말하는 이가
과거에 직접 경험해 알게 된 표정이 안 좋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던데를 이용해 안 좋다를 안 좋은데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던데는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던데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 형태는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던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이던데 또는 명사 더하기 던데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던데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부장님이 사무실에 안 계시던데 어디에 가셨는지 아세요? 이 문장은 말하는 이가 과거에 알게 된 사무실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던데를 이용해 말하는 사람이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던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안 계시다의 어간 안 계시와 던데를 결합해 안 계시던데 가 됩니다. 저는 요가 동작이 너무 어렵던데 리사 씨는 쉽게 잘 하네요. 이 문장은 말하는 이가 과거에 알게 된 요가 동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던데를 이용해 말하는 사람이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던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어렵다의 어간 어렵과 던데를 결합해 어렵던데 가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이라도입니다. 문법 이라도는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여러 중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밥이 없는데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먹을래요? 이 문장은 라면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밥이 없는 상황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에 그런대로 괜찮은 선택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라도를 이용해 라면을 라면이라도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이라도는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라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라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이라도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으니 당분간 선풍기라도 틀어야겠어요. 이 문장은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에서 선풍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대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라도를 이용해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여러 중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선풍기의 끝음절인 기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문법은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라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라도를 결합해 선풍기라도가 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 힘들면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이 문장은 매일 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산책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대안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라도를 이용해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여러 중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산책의 끝 음절인 책에는 받침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라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책과 이라도를 결합해 산책이라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지윤과 지훈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지훈아, 너 소파에 앉은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 똑바로 앉아. 허리를 굽히지 말고 곧게 세워서 앉아야지. 왜? 난 이렇게 앉는 게 제일 편해. 허리를 펴고 앉으면 오히려 불편하던데.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 꾸준히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이면 편해질걸? 계속 나쁜 자세로 앉으면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할 수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요즘 허리 근육이 좀 뭉칠 때가 있어. 그것 봐. 그리고 너 컴퓨터를 할 때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던데.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해.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에 안 좋아. 나도 아는데 학교 과제를 하느라 바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럼 의자에 앉은 자세로 스트레칭이라도 해봐. 알았어. 앞으로는 누나 말대로 하도록 노력할게.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